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안녕하세요, 저는 실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입니다. 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작품 정말 화제의 작품입니다. 장안의 화제죠. 폭삭 소가수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울면서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열했죠, 진짜. 저는 시즌 오열 안 1, 할 수가 2를 이제 오픈 공개일이 달랐잖아요. 이걸 쪼개서 봤는데 첫 번째 시즌 공개했을 때는 그냥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가 저는 두 번째 공개 보고 나서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랐나요? 완전 달랐어요, 저는 느낌이. 오. 자, 그러면 폭삭 소가수다 일단 전반적인 소감평 얘기해볼까요? 베리부터? 저는요, 초반에는 사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봤는데 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후반부 갈 때는 그냥 매번 계속 눈물 바다였던 것 같고 뭐가 그렇게 슬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마음 맞아.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표현했고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다 눌러서 담은 것 같아서 나는 정말 많이 공감도 됐고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자식들의 마음도 부모님이 모르고 진짜. 이게 맞아. 진짜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 맞아. 왜냐면 그 마음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서 누구나 진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배우뿐만 아니라 연출이랑 각본 대사가 미쳤어. 막 후벼 파 미쳐 그냥. 저는 진짜 각본집이 나오면 사고 싶어요. 나도 진짜 정말 너무 사고 싶어요. 나왔으면 좋겠을 정도로. 제가 과거에도 리뷰를 했지만 나의 해방일지 그 음. 각본집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도 폭삭 소가수다 나왔을 대사 수도 있어. 하나하나가 너무 명대사라서 제가 기록해놨어요. 나도 모아놨어. 따로 기록해놨을 정도로 너무 감명 깊게 본 그런 대사들이 많았는데 수행은 어땠어요? 수행도 사실 애순이의 시점보다는 우리 딸 맞아. 금명이 금명이한테서 조금 더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K 장녀. 근데 또 그 제주도의 풍경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는. 음. 그래서 그 제주의 삶 그리고 우리 제주도 다룬 작품들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쵸. 이병헌 나온. 이병헌 블루스. 우리들의 우리들의 블루스도 많이 맞아. 떠오르고 그리고 재밌었어. 제주도 사투리를 사실 이번 작품은 거의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없이 갔는데 이모들만 좀 많이 해녀분들만 맞아, 좀 많이 하시고. 들렸는데? 없이 갔는데도 충분히 그 제주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저도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본 게 가난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 애순과 관식의 삶이 녹록지 못했고 맞아. 그의 자식인 금명도 녹록지 못했단 말이야.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거를 저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너무 다들 재밌게 봤네요.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는 드라마다. 저는 진짜 인생 베스트 3 안에 듭니다. 오. 지금 기준. 진짜. 2025년 기준.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다음에 또 리뷰하는 걸로. 아직 안 온 건가요? 이제 채워가야죠. 채워가야 된다. 이제 채워가야죠. 2025년 기준 실버의 베스트 3에 든다는 거. 오케이, 확인. 네, 맞아요. 그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본 폭삭 소가수다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영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 말고는 가진 게 없잖아. 이 연애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준영 씨가 이제 연기한 네. 캐릭터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영범과 금명이 결혼을 하려다가 결국 파혼을 하죠. 근데 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7년 동안 만났죠. 하고 이별하는데 1년을 썼다. 근데 그치. 사랑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영범이 같은 캐릭터 가능해? 가능하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영범이 같은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너한테 캐릭터. 일을 그만두래. 안 될 것 같아. 어머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한 적은 없기는 한데 쉽지 않죠. 아까 된다면서요? 아까 된다며. 영범이는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범이와의 사랑은 교제가 가능한데 그치만 네. 시어머니는 안 된다. 그쵸. 근데 내가 시어머니랑 사랑하는 건 아니긴 하니까. 저는 이게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명이랑 20대에 7년의 연애를 한단 맞아. 말이지. 근데 결혼까지 일단 시도는 해. 근데 결국 파혼을 해. 그러니까 결혼 실패한단 말이죠. 상견례까지 갔고. 이게 무슨 낭비냐고. 음. 청춘의 낭비잖아. 낭비라 생각하세요? 아 물론 전 낭비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낭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그 7년의 연애를 통해서 금명에게 이제 가슴속에 묻어든 어떤 애절한 사랑,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 하나 품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랑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파혼할 거면은 7년은 너무 길었다. 너무 길었어, 7년은. 금명의 20대 연애 영범이 거의 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영범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네. 안 돼요, 저는. 패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연애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데 결혼은 가족과 가족을 그치. 그니까 사랑해야 가족과 되는 거니까. 가족의 만남이니까 너무 중요한 것 어. 같아. 만약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 결혼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진짜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결혼이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게 그치. 진짜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쉽지 그거 않다. 너무 어렵잖아. 그니까 진짜 어떡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래서 폭삭소가수다를 봐야 돼요. 왜냐면 왜냐면 진짜 이게 그 상견례 했을 때도 남의 귀한 자식이잖아. 어떻게 그치. 보면 남의 귀한 자식이 내 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귀한 자식이고 그 오는 사람도 귀한 자식인데 그거를 못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왜냐면 어. 금명이도 드라마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하게 귀한 컸어. 자식이야. 나도 우리 집에서 너무 귀하게 맞아. 컸어.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들이 심금을 울렸다. 근데 그 씬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상견례 자리에서 누룽지 좀 퍼오라고 시아버지가 했을 때 숭늉. 애순이가 일어나서 퍼주잖아요. 어머니가 일어나 퍼주죠. 안돼 그러면 안돼. 그래서 저는 영범이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명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좀 트러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영범이 뒤에 멀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뒤에서 멀찍이 보고만 있어. 물론 한마디씩 하지만 뒤에서 멀찍이 보고 있다? 이거는 결혼에서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못 보여주는 거지. 관식이 같은 경우에는 반바퀴 혁명까지 하면서 시대를 양관식, 그렇지. 이겨내면서까지 시어머니를 탁 와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 영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긴 한 게 2대1이네요. 영범이의 어머니와 관식의 어머니 또 달랐어. 아 그것도 맞긴 근데 너무 하지. 달랐어. 이게 다르다는 게 결과값이잖아. 처음에는 사실 관식이네 집에서 애순이를 약간 식모처럼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따로 그렇게 먹이고 보리콩도 되게 적게 든 뜯어주고. 그런 밥을 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엄청난 차별이죠. 근데 한평생 살면서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내 자식처럼 여기게 된 유해지고, 부분이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초반에 그 시집살이 할 때는 결코 쉽지 않았다. 그 삶이. 할머니도 있고, 맞아. 시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애순도 역시나 쉽지 않은 시집살이를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영범이 불가능하다. 나도 영범이 불가능해. 불가능할 말로만 것 하는 같아요. 사람은 결혼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그쵸. 연애는 사랑으로 커버가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너무 유약해. 그러니까 이 사람 믿고 이 집안에 가기에는 너무 가시밭길이 눈에 뻔하게 내가 보이기 아플 것 때문에 같아.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불가능. 그러니까 이 파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영범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은근 많이 많죠. 현실에도 있잖아요. 사실 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치. 자식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부모 자식 관계에 너는 나의 선을 그어야 프라이드야. 될지. 맞아. 너는 내 진짜 핏줄이고 내 분신이야 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머니 아들 관계에서도 있지만 모녀 관계에서도 그게 좀 강하게 그럼요, 적용되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도 이걸 봤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그런 선? 영범이의 인생이 있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듯이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나도 너무 공감하는 게 자식 인생에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음. 대입해서 실현시키려고 하잖아요. 음. 많은 대개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부모님의 부모의 인생은 삶은 부모의 부모의 인생이다. 삶이에요. 근데 그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이해는 가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는 거기서 되게 폭삭 속았수다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 금명이가 파혼을 하고 나서 엄마 집 가서 그런 겨울잠 자듯이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잖아요. 겨울봄. 그리고 이제 예순이는 금명이 오면은 막 반찬 바리바리 해주고, 해서 밥 하나도 해주고. 더 먹이려고 하고 그치. 하는데, 그러니까 예순이한테는 금명이가 30이 가까워진 나이가 되어도 애기지. 애기로 애기. 보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의 모습이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멈춰있나 보다라는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아직도 나는 너의 그 뭐 중학생 애기 때 아니 고등학생 때 책가방 메고 다니다 그 아기지. 어, 어린 잠깐만, 아이지. 인상 깊게 박혀있다. 근데 이게 그게 애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속의 연출로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금명이가 결혼할 때도 어린 금명이가 오, 들어오고요. 맞아. 금명이가 소름 돋았어. 서울에서 아빠 만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버스 안녕하는 장면에서도 어린 어린 아이가. 금명이가 이렇게 연출로 그런 연출들이 많았단 말이야. 연출 그러니까 미쳤어. 부모님 눈에는 응. 아무리 20대,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 그치. 내 애기야. 그 모습에 멈춰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걸 다 보고 키워서 그런 건지 아직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지 부모가 않아서. 되보면 알지 않을까? 그치. 그 마음들을.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오늘 재밌는 주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기침 마무리해보고 한번 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는요. 관식이 같은 남자. 연애, 결혼 어떤 게 가능할지. 결혼 대환영이죠. 진짜. 결혼. 저는 대환영인데 존재하나요? 저는 난 뭐 없다고 살면서 봐. 본 적이 없고 어떤 면에서 결혼 대환영이야? 너무 관식이가? 순해 보이고 한 여자밖에 모르고 근데 또 너무 좋은 아빠이기도 해. 자식한테 큰 소리 맞아. 한 번 안 내는 아빠야. 이보다 더 완벽한 신랑감이 있나요? 베리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관식이가 일단은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냥 그 시선이 다 나한테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근데 너무 사람. 비현실적이에요. 그건 맞지. 1일 1가정 관식이 보급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실 관식이랑 비교되는 게 학시거든요. 학시 아저씨. 학시. 베리 학생한테 톡 빠질 것 같은데? 사랑해요, 네. 학시 아저씨 사랑해요. 진짜. 관식이가 드라마 속에서 이제 비교되는 게 학시인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 관식이가 일단 재력은 없잖아. 그치. 재력은 없지만 순해 보인 남자랑 학시는 순해본 아니고 불륜도 있죠. 바람도 피지만 재력이 있잖아. 재력이 있는 그렇지만 순해보가 아닌 폭력 불륜은 제외하고 그래 그래요. 어쨌든 순해보가 아닌 재력 있는 남자. 전자후자. 뭘 그러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폭력이랑 불륜 다 제외하고. 그건 제외하고. 저는 무조건 순해봅니다. 돈은 내가 벌게. 네. 아 그래 뭐야? 저는 무조건. 아니 왜냐면 이게 존중합니다. 재력을 가지신 분을 선호하는 것도 존중을 하는데 저는 제가 너 보자 결혼할 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력은 좋은데 되게 막 허세랑 막 자존심 막 엄청 세고 이런 분이랑 난 저런 분이랑 절대 안 맞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 예의. 이해심.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뻔한 말 같아도 진짜 중요하지. 네,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코드가 근데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그런 관식과 결혼한 애순의 삶을 쭉 보면 녹록진 않잖아. 맞아. 딸한테 유학 보내주려고 집 팔아서 대주고 그러니까 정말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해. 나도 그 애순처럼. 얘기했어. 그 전제를 깔고도 관식이야? 그럼요. 저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요? 진짜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아니 근데 왜냐면 어. 저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관시 같은 남자에다가 재력까지 바래? 이거는 욕심이라 뭘 하나 생각을 해서 포기해야 내가 하긴 하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난 재력을 포기하겠다. 저는 베리- 아닌가 봐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베린 어떻습니까? 저는 딱 하나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력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넌 확실하고? 나는 학시는 너는 확실하고 학시 그래서? 사랑해.
근데 어, 너무 공감하는 그치. 게 저도 재력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자식한테 조금 더 좋은 가방 사줄 수 있고 학교 갈 별거 때 다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애순을 통해서 너무 잘 뼈저리게 느꼈어.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나라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중간이 사실 좋죠. 돈도 좀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순해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 드물다 진짜. 진짜 이 드라마를 안 봤으면 당연히 저도 관식을 그치. 픽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 녹록지 않은 삶을 맞아. 과연 내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까? 헌신하면서. 그치. 이거는 참 쉽진 않겠다. 쉬운 길은 아니겠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대단하다. 이걸 좀 느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아빠가 그래도- 관식이랑 학시 관식이? 아저씨는 아니지만 관식이 관식 아저씨가 관식이도 아니고 학시도 아니고 메리 아빠. 메리 아빠의 어떤 메리- 그 삶을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 맞아. 학시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보편적인 맞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그 세대 아빠의 분들은 모습이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할까? 그니까 너무너무 공감돼. 그러니까 학시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막 클 때는 자기 할 일 하기 바쁘잖아. 돈 근데 벌려고 바쁘지. 그렇지. 바쁘다가 이제 막상 자녀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고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괜히 서운해 자식들한테. 괜히 그치. 서운하고 애잔해.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네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 맞아. 너무 보편적인 가부장적인 아빠의 막 모습. 이러잖아. 돈 한 푼 너가 이런 한 푼 대준 적 있냐? 나한테 효도한 적 있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빠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똑같은 대사는 원인이 아니어도 똑같진 않지만 그런 그래도 뉘앙스로. 그래도 있어. 진짜? 왜냐면 난 투자를 좀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거만큼 나도 효도를 하고 싶지.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면 난 근데 그게 이해가 가 또. 나는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아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아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우리 아빠는 관시 같은 면모도 있어. 왜냐면 그런 집안일을 갑자기 잘 아빠 도와주셔. 포장하는 거 아니지? 아빠 사랑해. 아까 분명히 그랬는데? 아니, 우리 아빠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셔도 청소하고 메추리알 까고 계시고 설거지하고 계셔. 네. 맞아. 화장실 청소 다 하시고. 우리 수영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사랑해. 어제 만나서 미안해. 근데 우리 아빠도 관식이 아빠처럼 면모가 있어요. 네. 아버지 칭찬 타임. 아빠 사랑해. 너무 웃겨. 우리 네. 실버를 보는. 아빠 사랑해. 네,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뭐 하고요. 본인 얘기는 안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려울 그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녹록지 않은 삶일지가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순애보 너무 좋지. 그치. 사실 여자는 받는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치. 생각하기 때문에 관식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사랑적인 측면에선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내 아이를 키우는 거고 내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얼마나 다 해주고 싶겠어.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더 이렇게 막 돈을 투자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부모로서. 그러면은 사실 돈은 너무 중요하잖아.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밌네요. 네. 우리 이거 한 2시간 떠들겠는데? 자, 진도가 안 나. 그러니까 2개밖에 안 했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폭삭소가수다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시대적인 면모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억압받는 여성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내가 만약에 1940년, 1950년대를 살았더라면 여성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던 여자의 삶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는 가난한 집의 여성으로 태어나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해녀? 물질? 식모? 식모? 이런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만 보더라도. 너무나 선택지가 없고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애순이도 서울 가서 학교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나는 그 40년대, 50년대 그 염혜란 배우부터 시작해서 문소리 배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유까지 왔을 땐 그냥 엄마한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40년대, 50년대는 그렇게 이제 헌신하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키워 나가야 하니까 그런 헌신적이고 강인한 우리 엄마들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에도 응축돼 그런 있다. 게 이제 계속 전해져 오니까 그치. 우리 엄마도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을 거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참 그런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이 강인하게 살아왔을까 새삼 신기해요. 저는 내가 이 생각과 가치관을 그 시대로 간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살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작가님이신가요? 삶은 사라진다. 삶은 사라진다. 아 근데 그런 요소들이 드라마 곳곳에 정말 많이 숨겨 있어서 여성으로서 참 차별받고 억압받는 삶 그거를 좀 대입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일례로 관식의 그 반돌기 혁명도 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 시집 가면 식모가 돼야 돼. 그냥 식모살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야.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내 삶이 없는 거죠. 내 의견도 못 내고. 왜 그 관식을 혁명가라고 지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관식이가. 그런 요소들이 드라마 곳곳에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같은 여성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잘 태어났구나, 시대를 잘 맞춰서 그래서 참 지금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걸 좀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 이거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각자 눈물 버튼이었던 장면 얘기하기. 너무 많았는데. 진짜 일단 너무. 일단 하나만 얘기하자. 하나씩. 하나씩. 일단 최고의 1분으로. 최고의 그러니까 일본. 눈물을 쏟아냈던 최고의 1분.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너무 많은데 눈물 쏟아내는 포인트가. 근데 기억에 딱 나는 게 뭐야? 처음에 엄청 많이 울었던 거는 그 금명이 아이유랑 이제 관식이가 짜장면 집에서 짬뽕을 먹는 그 씬인데 금명이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이제 아빠의 사정도 알고 우리 집안 환경도 아니까 아 그때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그 아이유가 나 안 갈 거야. 나 안 할 거야. 나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가고 싶은데 난 별거 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는 진짜 너무 눈물이 났고 대사가 봐도 될까요? 네, 한번 읊어주시죠. 네, 대사가 이런 대사였어요. 8화였는데 나도 유학하고 싶고 거지 같은 아르바이트 안 하고 싶고 별거 그냥 막 다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려고. 그냥 다 내 욕심이고 나만 이기적인 거니까. 자꾸 더 멀리 뛰고 싶은데 그럴수록 발목을 잡아. 죄책감이. 난 이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나는 유학을 갔다 왔잖아. 나 또한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고 물론 보내주셨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어떤 죄책감, 난 너무만 사랑받았고 나한테 너무 많은 걸 해줬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걸 얘기를 못 하니까.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해주기에는 힘들게 해줄 걸 아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더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해주는 게 나는 그게 죄책감이고 무거운 거지.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관식이가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잖아. 이 멘트가 너무 슬프다 진짜.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잖아. 나 근데 이게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능력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해줄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잖아. 그래서 집을 팔아서 유학을 보내주잖아. 배도 그치. 팔고 나중에. 그치 나중에는 뭐 배도 팔고. 맞아 그게 너무 그게 슬퍼. 너무 그러니까 슬펐어. 그만큼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어줄 만큼 자기 자식한테는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싶은 싶은 거야. 거지. 그 마음이 그 대사 한마디에서 너무 느껴져가지고 가진 거 없는데 팔 것도 없는데 어렵사리 살아가는 집안인 거 뻔히 다 아는데 우리 보는 시청자들이 근데 하래. 근데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잖아. 이게 나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 무슨 뭐 속된 말로 장기까지 다 팔아서 해줄 만큼의 사랑을 진짜 그 대사 한 줄로 너무 느껴졌던 것 맞아. 같아. 그때 오열을 했었다.
본인 경험하고 또 음. 오버랩 되니까. 그치. 수행은요? 나는 사실 그 장면이 명장면이죠. 많이들 꼽으실 것 같은데 그 애순이가 금명이 자전거 넘어졌다고 그래서 사고 난 줄 알고 달려간 사이에 우리 막내 동명이를 잃었다. 이렇게 되는 그 장면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은 그 꼬맹이가 엄마라고 엄마 어디 가면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사실은 나중에 은명이도 죄책감을 갖잖아. 아이들도 그치. 애순이 보면서 이제 자식들 금명이도 그때 내가 자전거 안 탔으면. 동생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싶고 은명이도 내가 동생 못 돌봐서 그런 거 아니냐 했을 때 자기들 탓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맞아. 맞아.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애순이와 간식 입장에서는 자식이 한 명이 아니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 동명이만 자식이 아니니까 음. 그렇게 열심히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정신을 차린 장면이 좀 인상 깊게 해서 저도 형제 자매가 많거든요. 저희도 집도 3남매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를 들어 큰아이가 문제거나 혹은 뭐 둘째가 문제거나 막내 문제 한 명이 문제면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실 아픈 손가락. 그치.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남아있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챙겨야지. 나도 자식이야. 나도 사랑받고 아직 싶고, 어리고 크고 싶고 이런 게 음. 있으니까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또 남아있는 아이들 상처받는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맞아. 이 부분이 진짜 눈물 버튼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생각나는 게 정확한 대사는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우리는 겨우 4일을 슬퍼했다 이랬나? 그러니까 맞아. 그 대사 빨리 있었어. 현실로 돌아왔어야 되는 상황을 그 대사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 그 아픔, 슬픔을 헤아릴 수 없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쉽게 경험할 수 없잖아. 근데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심정? 몇 날 며칠을 누워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슬픈 일인데 얘네 챙겨야 되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상처 입은 걸 비로소 발견했단 말이야. 그때 정신 차려.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겨우 4일을 슬퍼했다, 아파했나 이런 대사가 대사였나? 그리고 그런 글도 있었어요. 뭐 부모는 모른다. 내 자식 마음에 생채기 나는 거를 이런 것도 참 잘 녹여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에서 나왔던 명대사 어떻게든 사라져. 삶을 금명이의 살아준다. 금명이가 맨날 영범이한테 했던 말이지. 음. 살면 사라져. 어떻게든 사라져. 영- 이게 영범이요? 영범이한테. 영범이가 나 너 없으면 아. 못 살아 이랬는데 삶을 살아준다. 맞아, 어떻게든 사라져라는 대사를 계속 치거든요. 근데 그 금명의 대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동명이를 잃은 그 아픔. 그치. 어떻게든 사라진다 살면. 그러니까 살아갈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치. 살아가야 되니까. 맞아. 이게 너무 슬퍼 이게. 근데 저는 그 대사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한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이나 살면 사라져란 말이 난 더 잔인할 수 있다고 위로가 안 될 생각해.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그냥,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일화가 여러 가지 명대사를 또 파생해냈고 너무 저도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다 넣고 이 장면. 수틀리면 빠꾸. 아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내 거 여기 적어왔는데 결혼식 할 때. 진짜 저는 이 대사가 너무 감명 깊고 제 심금을 울려서 맞아. 진짜 잊지 못하는데 금명의 결혼식이죠. 이제 딸과 신부 입장을 앞두고 있는 아빠 관식이 금명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금명이 준비됐어? 아빠 여기 있을게. 수틀리면 알지? 빠꾸. 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맞아. 내레이션.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 때 계속 수틀리면 빠꾸 알지? 맞아. 이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대사를 제가 한번 좀 아빠는 늘 자식의 인생의 빠꾸를 허락해준 사람이고 기꺼이 그물이 되어준 맞아. 사람이었다. 이것도 너무 마음이 그 아팠고 대사가 진짜 대박이었어. 그리고 저는 진짜 임상춘 감독님 진짜 미쳤다라고 작가님, 생각한 게 작가님? 작가님 죄송합니다. 임상춘 작가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대사였어요.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음.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진짜 평생 자식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부모님의 사랑. 이거는 진짜 눈물 버튼이었다. 맞아. 안 울 수가 있나? 입장할 때? 엄청 오열했어요, 저도. 내 결혼식 때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스틀리면 빠꾸 하면 어떡하지? 안 울게 언니랑 내가 노래 부를게. 실버스윙의 축가 댄스 파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장면씩만 얘기했지만 진짜 많았죠. 사실 너무 많았어서 그만큼 폭삭소가수다는 눈물 버튼의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많았는데 아쉽네요. 네.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 더 하나 얘기할까요? 더 얘기해 주세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빠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게를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죠. 맞아. 그래서 다 이제 돈도 없고 막 이제 슬퍼하는데 그때 딱 금명이가 돈 구해왔다. 이러면서 집에 이제 딱 와가지고 엄마 너 돈 어디서 구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돈 꾸러 다녔다. 나 적금도 다 깨고 돈 꾸러 다녔다. 장녀로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그 가정 책임을 지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컸지. 나한테 집이 그래. 그렇게 찝찝한 죄책감이 뭔지 엄만 모르지. 그러니까 왜 기둥뿌리 뽑아서 유학 보내줘. 왜 그렇게 다 해줘서 나만 죄 지은 사람 만들어. 진짜 한 번 좀 쨍한 날 없는 살림살이에 주구장창 고생하면서 나만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요 대사가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또 이래. 지는 나 갱년기인지 몰라주고 막 이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했던 거야. 그래서 호르몬과 붙었다. 근데 엄마는 또 졌다. 이 대사가 너무 또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사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주변에서도 K 장녀가 안고 살아가는 그 무게감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한 대사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는 장남한테 좀 몰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남과 장녀들이 우리 집안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 책임 의식과 맞아. 무게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를 보고 그 시대를 살았던 장녀 장남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공감을 했어. 근데 금명이는 부모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똘똘한 친구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K 장녀나 장남도 초장부터 실망을 시켜서 부모님이 기대하지 않게 그래서 둘째, 셋째한테 좀 기대가 분산될 수 있게 좀 실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금명이가 너무 자랑스러운 맞아. 딸이었던 거야. 서울대야 우리 딸. 그러니까 더 어깨가 기댈 무거워지는 것 수밖에 같아. 없지. 왜냐면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언니랑 했어요. 언니가 여기에 너무 공감을 했어. 나도 우리 언니랑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막내니까 사실 부담이 좀 덜 덜 하거든요. 그런 게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해? 음. 그러면 자식들이 나눠서 하겠죠. 그 음. 몫을 하겠죠. 근데 비교적 막내가 느끼는 그 책임감보다 장녀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압박감 다르더라고요. 무게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걸 보고 자기는 너무 공감이 됐대. 왜 그러니까 나한테 왜 나를 이거 왜 많이 내가 나한테 다 해줘서 왜 나 왜 죄책감 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기둥뿌리 뽑아서 해주지 말지 차라리 해주지 말지 말지. 이 대사가 너무 와닿았대. 이게 진짜 막내랑 장녀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 확실히 다르구나. 이걸 진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시대를 산 장녀, 장남들 저는 좀 리스펙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 근데 이제 또 몰라요. 맞아요. 너무 훌륭하게 크셔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수행에 추천드린 건 실망을 좀 시켜드리지. 그러니까 나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셔서 첫째에서 실망하면 둘째, 셋째로 그럼 넘어가니까. 이게 좀 분산될 수 있게 알죠? 전 그래서 약간 둘째가 부담이었나 봐요. 우리 그래? 언니가 뭐 실망해. 실망을 좀 많이 시켜들어가지고 베리가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내가 부담이 언니가 훌륭해서 또, 그래. 우리 언니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언니 사랑해. 근데 이제 좀
덜 하니까 내가 덜 속색였으니까 어. 초반에는. 그래서 나한테 좀 더 내가 느끼는 부담감이 더 컸었을 수도. 그랬던 것 같아. 네,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어서 맞아. 재밌었다. 맞아.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그치. 법이라 어. 좀 기대치를 좀 이렇게 낮춰도 맞아. 음. 그리고 여기서 좀 파생되는 건 은명이도 너무 나는 은명이 언니 둘째. 그 은명이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잘해. 잘났어. 서울대 갔어. 음. 그리고 엄마 아빠도 너무 첫째가 자랑스러워. 이런 딸이 어딨어. 너무 자랑이야 나의 자랑. 맨날 금명이 하다가 은명이는 너무 사랑하지. 근데 비교적 은명이는 그늘진 사랑을 받아요. 왜 그래? 벨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무 슬픈데 은명이가 진짜 너무 슬퍼. 근데 벨이야 부모님 오해하셔. 벨이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속상해하셔. 근데 은명이가 너무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은명이의 서사도 나는 너무너무너무 공감이 됐고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나 지금 왜? 왜 울어요? 소리 나네요? 이거 연기예요? 아니야? 너무 웃기네요. 오늘 좀 요즘, 하네? 요즘 베리가 연기하고 다니더니 좀 한다. 좀 친해? 좀 그랬어요. 좀 한다. 네, 연기였어요.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냥 부모님 오해하시겠다. 아니 근데 그 서사가 너무 왜냐면 부모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제 둘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잖아. 근데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음. 첫째가 그렇게 너무 잘 해주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만큼 둘째가 따라주지 못했을 때 꾸짖음이 가잖아. 그러니까 둘째는 계속 첫째랑 비교 당하면서 맞아.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그게 자기의 또 트라우마겠어. 은명이가 딱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은명이가 참 그 삶도 서사도 너무 슬퍼. 저는 그것도 좀 슬펐던 것 같아. 얘가 이제 잘 해보려고 떡을 팔러 다니는데 학시 아저씨랑 관식이 아빠가 팔아주죠. 동네에 돈을 다 뿌려놓은 뿌려서 거야. 맞아. 우리 아들이 파는 떡 좀 사달라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알고 꺼이꺼이 울죠. 오열하는 그 장면이 미쳤다 그냥. 아빠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하라. 맞아, 아빠한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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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잘하자. 잘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슬픈 장면을 좀 마무리를 울어봤고 저만 울었네요. 여기서 우리 감명 포인트 저만 울었네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폭삭 소가수다. 제주 방언이잖아요. 또 제주도를 배경으로 드라마가 펼쳐지는 만큼 제주 방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투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주도 사투리가 잘 모르겠어. 이게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할머니들이 해녀. 그 해녀 이모들이 나도 그건 빼놓을 수 없어. 그 끝에 어미를 했죠. 했죠. 했죠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언? 밥 먹언 이러고 약간 이런 그 느낌. 바다를 바당이라고 하더라고. 바당. 어머도 어멍 아니었어, 어멍.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구수하게 느껴지고 이게 괜히 정겹게 들리고 여기서 약간 재미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좋았어. 이 해녀분들 진짜 맞아. 삼총사. 맞아. 진짜 깨알 포인트. 맞아, 나 맞아, 이분 맞아. 없었으면은 이거 안 돼. 맞아. 진짜 다 살려주셨어. 하나하나를. 나도 정겹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삼총사가 나도 너무너무 좋았던 게 애순이랑 항상 같이 나오잖아. 그 좌판. 맞아. 그 판매를 하니까. 든든해 아주. 근데 이모들은 이미 자식을 다 키워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미 노하우가 있고 자식을 키울 다 때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하고 통찰력 있게 딱 짚어준단 말이야.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은명이를 자꾸 애순이가 나무라고 막 몰아세울 때 맞아. 그 이모 할머니가 옆에서 어린잎도 다 젖는다. 그러면은 이제 맞아. 뭔 어린잎 말인지 알아. 대사가 생각이 대사가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어린잎도 다 젖어 뭐 이런. 크면 다 어쨌든 얘도 멍든다 이런 그래, 느낌이었어. 멍든다 그런 이런 그런 대사들.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순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지혜를 것들을. 알려준단 말이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난 너무 좋더라고. 맞아. 든든했어. 그냥 보는 내내 이 삼총사 없었으면 어쩔 뻔, 그지? 이런 느낌. 이렇게 보니까 주변 인물들도 다 다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아.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주제는요. 이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 각자 정의하는 메시지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한 어머니의 삶을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족의 사랑 그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간단 부연 명료하네요. 설명. 부연 설명을 정리하면 보고 오세요. 약간 이런 어머니의 건가요?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한 그 S 부모의 세대로부터 한 3대를 세대를 넘나들며 관통하는 그런 어머니의 삶과 사랑을 담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좋다, 좋아. 저 해도 되나요? 네. 저 차례 맞죠? 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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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살면 사라진다. 요거를 뽑아봤는데 그게 그냥 뭐 자식을 잃은 슬픔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진짜 몰라요.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살면 사라진다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 주변 사람들이랑도 같이 함께 살아가고 그 작은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면 살면 사라진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보면 고통과 이런 역경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가족이랑 이웃 이렇게 결국 서로 다 공동체의 삶, 연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치. 서로 돕고 힘내면서 맞아. 살아가면 된다. 좋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가난이라고 보거든요. 애순과 관식이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의 삶이 녹록지 못했고 그 부모의 자식이었던 근명, 은명도 다 녹록지 못했어요. 가난 대물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 세상의 기준은 부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어떤 삶? 한번 봐라. 이렇게 따뜻하지 않냐. 우리 가족도, 우리 삶도 한번 들여다봐라. 부가 좀 부족해도 따뜻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보다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면 되고. 결국 기승전 돈인가요? 그러니까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 보면서 아 이렇게 돈이 나도.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그 생각 많이 이 했어. 드라마 그런 드라마는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으로 그쵸.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지. 맞아.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돈은 중요하구나. 이거 슬픈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 아닙니다. 돈은 잘라주세요. 저희 아닙니다. 중요하다. 학시 괜찮다. 학시 아저씨 사랑해요. 난 간식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폭삭 속았수다 리뷰해봤고요. 폭삭 속았수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영화, 내일도 영화. 다시. 오늘도 영화. 다시. 왜 어제하고 내일이야? 어제도 영화? 어제도 영화, 오늘도 야 영화. 다시. 이렇게 안 맞아? Sorry. 다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